좀 조그만 식당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사업이 자꾸 침체되다 보니까 결국은 제가 그 사업을 접게 됐죠. 인생은 60부터란 말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죠? 이걸 내가 해야 되나? 이 나이에? 그 연예인들 뭐 공황장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 때도 약간 그런 게 오더라고요. 그냥 툭툭 털고 그게 바로 긍정적인 마인드 아닌가. 바로 잊어버리고 다시 또 뭐 새로운 일을 찾고. 안녕하세요. 네떡 시청자 여러분. 시니어 모델 김치두입니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김치들이 좀 특이하긴 하죠. 제가 사실 구남이 이녀 중에 막내 아들이라 그 7번째 아들이라 해서 7두라고 되었습니다. 요즘은 이름 덕에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이름을 들은 분들이 저를 쉽게 기억해 주시거든요. 시니어 모델에 데뷔한 뒤로는 길에서 저를 알아보시고 김치두 선생님 맞으시죠?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저를 알아봐 주시고 또 요즘은 제가 어떻게 뭐 방송에 나갔다 노래 한번 했더니 어르신들도 많이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창피는 합니다만은. 그 전에 순댓국집 장사를 할 때만 해도 사장님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은 시니어 모델 김치두를 알아봐 주시니 참 인생은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몰라요. 인생은 60부터란 말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죠? 저는 정말 그 말을 체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63세 때 모델을 데뷔해서 뭐 런웨이도 했고 광고도 찍고 지금은 뭐 노래를 하나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에서 선사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요. 단순히 제 이야기나 자랑으로 나온 건 아니고 혹시라도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아니 김칠두도 하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그걸로 저는 충분합니다. 제가 63세 되던 해에 좀 조그만 식당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식당이 좀 남들 보기에 맛집으로 소문이 나서 좀 잘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자연적으로 이제 거기에 대한 부는 따라오게 돼 있죠. 그러다 그걸 한 5, 6년 하다 보니까 그래도 꽤 많은 부가 따라왔기에 나름 또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 이것저것 손을 많이 댔습니다. 이것저것 손을 대다 보니까 뭐 다른 건 아니에요. 식당에 관한 일을 손을 댔습니다. 뭐 대형 뷔페라든가 뭐 대형 복집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참 잘 나갔었죠. 근데 어느 한순간 장사가 안 되더라고요. 뭐 이렇게 대형 뷔페라든가 복집이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자꾸 침체되다 보니까 결국은 제가 그 사업을 접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어떡합니까? 나이는 있고 또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돈벌이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당시에 제가 평택에 있었습니다. 평택에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길래 다 정리하다 보니까 서울에 조그만 천에 뭐 월 60짜리 정도 올 수 있게끔 여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작정 이제 뭐 아이들한테 상의도 없이 그냥 짐을 쌌죠. 싸가지고 서울의 그 숭인동에다가 천에 60짜리
월세를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됐죠. 그러니 뭐 그러다 보니 이 63세라는 나이가 참 버티기가 힘들더라고요. 어디 내가 뭐 적을 둘 데도 없고 돈 벌기가 현찮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다 기웃기웃 해봤죠. 근데 내가 배운 거라고는 한 27년 동안 배운 거라고는 음식, 한식 요리밖에 모르는데 그 나이 먹었다고 안 써주고 털 길었다고 안 써주고 머리 길다고 안 써주고 뭐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 건설 현장 거기를 기웃기웃했죠. 몇 번을 나갔습니다. 한 뭐 보름 정도 나갔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나이가 되니까 뭐 힘도 들고 또 여러 가지로 여건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힘에 부쳐서 그 일도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뭐 할 게 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우리 딸하고 자주 가던 그 뭐 일명 우리 그 이야기로 아지트라는 그 조그만 선술집이 있었습니다. 그 선술집에서 이제 딸하고 대포를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야 사실은 아빠가 힘들다 요즘. 이거 뭐 건설 현장도 안 받아주니 할 게 없다. 그러니 이거 참 먹고 살기가 빡빡하다. 이거 어떡하냐. 그랬더니 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득 한다는 얘기가 아빠가 옛날에 젊었을 때 모델을 한번 해봤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마 나름대로 딸이 그 SNS에 검색을 좀 해봤는 모양입니다. 그러더니 요즘은 그 시니어 모델 아카데미가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검색을 해봤나 그랬더니 우리 같은 사람이 가서 워킹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그 아카데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 갈래니 막상 갈래니 뭐 또 그것도 넉넉치 않죠. 근데 이제 딸이 제가 나름 뭐 지 나름대로 학교 다니면서 알바를 해서도 모아돈이 있었나 봐요. 그냥 선뜻 내주면서 등록을 하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반신반의죠. 당장 먹고는 살아야지. 그럼 내가 모델로 해서 무슨 뭐 수입원이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힘들지 않겠나 싶은데 생각에 망설였죠. 그리고 집사람이 알면 또 이거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집사람이 알면은, 참 힘든 거죠. 없는 돈에 그 좀 백몇십만 원을 거기다 또 이렇게 갖다 바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갖고, 뭐 이제 딸하고 이야기, 그 딸이 그럼 아빠, 우리가 그냥 저지르고 나중에 한번 그 엄마한테 얘기해보자.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아카데미에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막상 등록을 하고 나니까, 이걸 내가 해야 되나? 이 나이에? 그래. 네가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너는 오뚜기 인생을 살아왔으니까 이것도 한번 도전을 해보자. 해서 도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딸하고 둘이서 이제 작당을 해서 엄마 모르고 작당을 해서 그 아카데미에 등록을 해서 근데 등록해갖고 2주? 일주일에 2번 교육을 받는데 2주 정도 됐을 겁니다. 근데 패션 위크 그 당시에 그 패션 위크 기간이었어요. 근데 그 키미제이 쇼라는 그 쇼에서 저가 섭외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뭐 내가 패션쇼가 뭔지, 패션 위크가 뭔지, 뭐 전혀 모르는 상태죠. 근데 뭐, 어떡합니까? 뭐, 한번 해보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섭외가 들어왔으니까 해야죠. 그래서 이제 내가 그 패션 위크에 데뷔를 하게 됐는데, 내가 그 키미제 패션 위크는 잊어버리지 않는 게 첫 무대였지 않습니까? 근데 남들은 떨리고 막 이런다 그러더라고요. 뭐 가슴이. 그래서 저는 이상하게 그
패션 쇼의 그 음악이 참 경쾌하고 뭔가가 내 가슴을 막 이렇게 정열적으로 막 울렁울렁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패션 위크를 내가 그냥 진짜 아무 떨림 없이 대단하게 한번 섰습니다. 근데 그 패션 위크가 끝나고 나오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날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 많은 관객들이 와 걸어갈 수가 없게끔 모여서 사진을 찍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거 이게 뭔가 이게 그 이러다 내가 연예인병 걸리는 거 아닌가? 아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진짜 걸어가지는 못할 정도로 막 사진 찍어달라는 통에 딸이 아빠 우리는 SNS 해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해봐라. 나는 모르니까 그래서 내 딸이 인스타그램을 한 거예요. 아 그런데 하고 나서 딱 열어보니까 막 젊은 친구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인스타에 막 댓글이 막 수십 개가 올라오고 막 그래서 야 이러한 것도 있었구나. 응? 전 젊은 친구들 알아봐 준다는 건 내 이 나이에 얼마나 그건 행복한 겁니까? 예? 7등, 뭐 7등 뭐 엄청난 그 수식어를 달아주시기도 했어요. 그래도 이제 그렇게 큰 호응을 얻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조금 떴던 것 같아요. 떴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조금 많은 사람들이 알아봐 주신다 이 얘기겠죠. 그러니까 다니는 데마다 뭐 칠두형 젊은 친구들이 막 사진 찍어달라 사인해달라 막 이런 얘기가 많이 오가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게 인기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그 쇼라는 것을 그 뒤로 많이 이제 이렇게 디자인들의 섭외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무작정 이 섭외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디션이라는 어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디션을 보러 가는데 무슨 그 여러 군데 오디션을 내가 다녔습니다마는 거기엔 나이 먹은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다 젊은 친구들이에요. 키가 막 190에 막 이렇게. 그럼 내가 쳐다봐야 돼. 난 180인데. 그렇게 하면서 기가 죽더라고요. 근데 이건 아니다. 내가 누구냐.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 오기, 그 어떤 그 속에서 뭔가가 막 끌어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많은 젊은 친구들을 막 제끼고 막 오디션 보러 다니고 막 이러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어느 디자인이 나를 섭외를 안 해주더라고요. 참 그때 그 한 10번 정도는 오디션을 봤을 거예요. 그러다 다니다 보니까 그 한 디자이너가 또 이렇게 섭외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엄청 고맙고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오디션 현장이 없었다면은 제가 더 이 자리에 있기가 힘들지 않았나. 그러한 것을 내가 경험하고 그런 것을 이겨냈으니까 이 자리에 있지 않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고 나다 보니까 뭐, 나도 모르게, 뭐 광고 섭외가 들어오는데, 내가 처음에 했던 게 이제 핸드폰 광고였어요. 활동을 이제 왕성하게 했어요. 이제 방송국에 뭐, 이제 안 다닌 방송국이 없이 활동을 쭉, 스케줄을 쭉 짜 있었는데, 이게 뭡니까? 갑자기 코로나라는 게 딱 온 거예요. 코로나가 터지니까 일이 딱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일이 끊기는 순간, 야, 이게 그 연예인들 뭐 공황장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 때도 약간 그런 게 오더라고요. 막 사람이 멍청해지고 이상한 기분. 그래서 그때 내가 뭘로
이겨냈냐면 저는 낚시를 다녔습니다. 그 낚시를 다니면서 그 시기를 잘 넘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낚시는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친구들이 붙여준 점이에요. 사업을 해서 실패를 해도 바로바로 대처를 해서 다시 뭔가 손을 잡고 뭔가 할 수 있고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지녔다 해서 친구들이 붙여준 그 별명이 오뚜기 인생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해요. 남들은 뭐 사업에 실패해서 뭐 이게 뭐 시금전폐하고 막 이러는데 저는 그런 걸 모르겠어요. 이게 뭐 내가 진짜 사실 뭐 크다면 크죠. 저희 때는 큰 사업 실패했을 때도 좌절하고 진짜 어디 가서 술 한 잔 뭐 이렇게 뭐 혼자 뭐 마셔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툴툴 털고 그게 바로 긍정적인 마인드 아닌가. 바로 잊어버리고 다시 또 뭐 새로운 일을 찾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활을 일관되어 왔게 살아왔어요. 그 어느 음반 제작하는 회사에서 제의가 들어왔어요, 저한테. 음반을 제작 한번 해보자고. 근데 사실 저는 노래를 참 좋아했습니다,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냥 지금 트로트라 그러죠? 트로트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렇게 이제 뭐, 모든 게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그전에 뭐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이것이 그냥 수면 밑으로 가라앉는 거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내가 모델 활동하면서 하나씩 끌어올리는 거죠. 내가 모델 한 게 된 동기도 옛날에 내가 젊었을 때에 모델 잠깐 했던 그것이 수면에 가라앉는 거를 딸이 끄집어내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델 활동을 하면서 자꾸 늘어나더라고요. 활동 범위가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음반 제작을 하게 되는데 제목을 런웨이. 런웨이. 그냥 사실 런웨이라는 것이 내 어떤 생활, 이때가 지내온 거, 앞으로의 여러분들한테 또 권하고 싶은 이런 가사입니다. 가사 내용이. 네. 참 제가 새로운 일을 도전을 많이 해봅니다만은 그때 하나 느낀 게 있었어요. 뭐 그냥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누가 해주는 게 전혀 없습니다. 처음엔 그냥 두렵지만 하고 나면 인생이 바뀐다는 생각. 그걸 제가 경험했으니까요. 앞으로도 겁내지 말고 실드 스타일로 도전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는 거. 이걸 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보다 해보자. 내가 뭐 어때서 나 정도면 이라는 도전 생각이 나라는 이라는 도전 정신으로 한 걸음씩 나가다 보면 인생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쭉 하다 보니까 자꾸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자꾸라기보다도 그래도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은 패션위크, 전 세계적 패션위크, 뭐 뉴욕, 파리, 밀라노 뭐 이런 패션위크에 한번 시니어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니어로 한번 이렇게 서보고 싶은 게 저의 꿈이자 목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이들 묻습니다. 김칠두 씨는 어떻게 그렇게 멋있게 나이가 드셨나요? 근데 이건 뭐 어떻게라는 단어는 없어요. 어떻게가 아니고 글쎄요. 자연적으로의 어떤 인생의 고뇌와 뭐 이런 게 얼굴에 묻어나지 않나. 그럼 저는 그냥 나답게 늙었어요. 뭐 그래요. 어디 가서 말을 그렇게 합니다. 나답게 늙었어요. 남 눈치 안 보고 남 흉내 안 내고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살려고 애쓴 거죠.
그리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솔직히 전혀 무섭지는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바로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그게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준 거죠. 그래서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나이도 들었는데 이제 뭘 새로 하겠어? 주저하시는 분들 있다면 이 말만을 기억해 주세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김칠 때도 했거든요. 이제 저는 제 2막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앞으로 3막, 4막 또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늙는 게 아니라 확장 중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이 말을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전은 젊음의 특권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특권이다. 지금까지 김칠두였습니다. 감사합니다.